김희은의 울림 깊은 러시아 예술 이야기. 러시아 리얼리즘의 화의 최고봉. 일리아 레핀. 러시아 문학에 레프 톨스토이가 있다면 미술에는 일리아 레핀이 있다. 러시아 미술사에서 레핀이 차지하는 업적은 문학의 최고봉 톨스토이가 이룩해 낸 것에 비견된다는 말이다. 역동적인 붓터치가 만들어내는 그림 속 서사는 톨스토이 소설 속에 보여지는 스토리 전개 호흡과 유사하고 19세기 러시아 민중을 품고 그들의 삶을 진솔하게 보여주는 레핀 미술의 예술성은 대우주의 진리를 담고 있는 톨스토이의 문학성과 결을 같이 한다는 것이다. 레핀은 한마디로 러시아의 그림 천재다. 천만 가지 표정 예술의 마술사, 러시아 사실주의 회화의 거장, 러시아 빛 표현의 창시자. 그를 칭송하는 수식어만 봐도 레핀이 러시아 미술사에 차지하는 존재감이 얼마나 큰지 바로 알 수 있다. 특히 19세기 이동파를 중심으로 이뤄진 러시아 미술 발전은 제2의 르네상스라 불릴 만큼 회화사에서의 업적으로 대단한데 그 최고의 자리에 레핀이 있다. 그는 평범한 일상의 서사를 덧붙이고 인간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가장 깨끗한 감정을 끌어내 색깔로 표현한 위대한 예술적 힘을 가진 존재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중량감 있는 구성과 극도의 긴장감이 흐르는 화면 속에 러시아의 역사와 민중의 삶을 담았다. 또 깊은 사색과 관조를 바탕으로 하는 예리한 심리 묘사는 사실주의 회화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다. 우선 레핀이 러시아 미술사에 남긴 가장 큰 업적은 러시아다운 민족 회화를 구축했다는 점이라 할 것이다. 진정한 러시아 회화는 무엇인가라는 질문 앞에 누구도 명확한 정의를 내릴 순 없지만 레핀만큼 러시아 민중을 가슴 깊이 사랑하며 그들의 진솔한 모습과 시대의 아픔을 보여주려 한 작가는 없다. 이는 아마 세계 미술사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레핀만의 업적일 것이다. 필자의 이런 단호함에 의구심을 품는 분들도 많겠지만 레핀은 평생의 작업을 통해 러시아 민중이 역사와 혁명의 주인공임을 정확하게 보여준다. 또 예술성의 부재로 자기 반성에 빠져있던 이동파 그림에 미술적 가치를 입히며 19세기 러시아 리얼리즘의 화가 찬란하게 빛나도록 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 레핀이 만들어 놓은 이런 예술적 토대가 20세기 탄생할 러시아 아방가르드, 즉 현대 모더니즘의 밑거름이 된다. 레핀의 모든 그림은 레핀 개인만의 진보가 아니었다. 그것은 러시아 미술 전체의 진보였다. 그의 모든 그림은 사건이다라고 말한 러시아 역사화가 미하일 네스테로프의 극찬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레핀은 우크라이나의 작은 도시 추구예프 출신이다. 15살 때부터 이코나가 부나예프의 견습생으로 일하면서 본격적인 미술 수업을 받게 됐다. 당시 그는 러시아인의 삶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이코나를 제작하며 자연스럽게 민중의 삶과 예술이 가져야 할 사회성에 대해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다. 러시아 대표 화가들의 이력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이코나가로서 경력을 갖고 있다. 그만큼 러시아 전통화에 대한 감각이 그들의 예술 세계를 구축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는 의미다. 말레비치, 샤갈, 칸딘스키도 초기 작품을 보면 러시아 전통예술품의 문양이나 색채, 또 이코나에서 얻은 여러 아이디어가 그림에 포함되어 있다. 1863년 19살의 레핀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러시아 예술 아카데미에 입학해 평생의 스승이며 이동파의 수장인 이반 크람스코이를 만나 화가로서 기본기를 연마한다. 또 당대 최고 예술비평가 스타소프와 교류하면서 러시아 인텔리겐차로서 예술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당시 철학을 깊게 받아들이며 러시아 민족 화가로서의 바탕을 구축했다. 레핀은 당시를 회상하며 자서전 멀고도 가까운 것에서 기진맥진할 때까지 유화 제작에 매달렸다. 솔직히 말하는 법을 잊어먹을 지경이었다. 하지만 작업에는 진전이 있었다고 했다. 예술에 대한 천재 화가의 진심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그렇게 레핀은 러시아 화단의 혜성같이 등장해 어린 나이에도 중견 작가들의 필적할 만큼 재능을 인정받으며 천재 화가로서의 첫발을 내딛게 된다. 특히 1871년 졸업 작품전에서 그는 출품작 야이로 딸의 부활로 최고상을 받으며 6년간 해외 유학이라는 특전을 얻게 됐다. 야이로 딸의 부활은 성경 중 루카복음에 나오는 말씀을 그린 그림으로 레핀이 사랑했던 누나 우스카의 죽음 앞에 그녀의 부활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일주일 밤낮으로 그려낸 그림이었다. 깔끔한 구도와 색채의 조화, 주제를 표현해내는 집중력 등은 레핀의 타고난 예술적 능력이 엄청난 것임을 제대로 보여준다. 레핀은 그림 볼가강의 배끄는 인부들로 일약 스타 작가 반열에 올라선다. 이 작품은 러시아 민중을 핍박받는 가련한 존재로만 표현하는 당시의 리얼리즘의 화에 경종을 울리는 작품으로 민중이 지닌 존엄함을 철저하리만큼 사실적으로 표현한 수작 중의 수작이었다. 이 그림을 본 표도르 도스토옙스키의 칭찬만 보아도 볼가강의 배끄는 인부들이 갖는 의의는 대단하다 할 수 있다. 도스토옙스키는 그림 속의 그 누구도 관람객을 향해 이것 보시오. 나는 불행하오. 당신들은 민중에게 빚을 지고 있소라고 소리치지 않는다.
일반 민중들을 이렇게 당당하게 그려낸 것은 레핀의 위대한 업적으로 기록될 것이다라며 극찬한다. 이렇게 볼가강의 베끄는 인부들로 주목을 한 몸에 받은 레핀은 유럽으로 유학의 길을 떠나 거장의 반열에 올라설 준비를 한다. 파리에서 그림 공부를 시작한 레핀은 인상주의의 비표현에 흠뻑 취해 바다왕국의 사드코와 벤치에 앉아서 등을 잇따라 발표한다. 그러나 그는 인상주의 화가들이 주로 그리는 파리지엔느의 치마자락에 투영되는 화려한 빛과 세느강을 수놓는 윤슬은 너무 아름답지만 현재 공궁에 빠져있는 러시아 현실에는 어울리지 않는 빛이라 생각해 그림 공부를 중단하고 러시아로 돌아오게 된다. 그러면서 프랑스에서 배워온 화려한 빛을 러시아 리얼리즘의 적용시켰다. 이후 레핀 그림 전반을 관통하는 찬란한 비표현은 예술의 혁명 그 자체라 평가받을 만큼 대단한 인정을 받게 된다. 레핀은 수백 점이 넘는 초상화를 그려내며 심오한 인간사의 여러 감정들을 표현하기도 했다. 천만 가지 표정 예술의 마법사답게 레핀이 그린 초상화 그림 속 모델들은 생명력 있고 예리한 지혜와 인간적 매력을 지니고 있다. 그렇게 초상화마다 개성있게 표현된 모델들의 내면 묘사는 우리를 천천히 그리고 차분히 화폭 속으로 몰입하게 만드는 듯하다. 한 편의 소설을 읽는 것처럼 드라마틱하고 강렬한 느낌이다. 대표적인 초상화로 무소르크스키 초상화, 스타소프의 초상화, 트레차코프의 초상화, 톨스토이의 초상화 등이 있다. 1879년에 열린 제7회 이동파 전시를 통해 레핀은 첫 역사화 소피아 공주를 발표하면서 러시아 역사화 기법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다. 특히 이반 뇌제와 그의 아들은 탁월한 심리묘사와 주제표현은 천재적이라는 칭송까지 받았고 러시아 회화사의 최고의 역사화로 인정받기에 이른다. 또 생동감 넘치고 낙천적인 인물 표현이 압권인 터키 술탄왕에게 편지를 쓰는 카자크인들도 전시되었는데 레핀은 이 그림을 통해 무거운 역사적 주제를 풍자와 위트로 펼쳐 보이는 능력으로 높은 찬사를 받게 된다. 이 같은 그림을 통해 레핀은 황실의 반쪽짜리 행정을 찬양하기에 급급하던 아카데믹한 역사화의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밀고 서유럽의 맹목적 표방만을 강조하던 표트르 대제의 급진적 개혁주의 문제점과 당시 간과되고 있던 슬라브 민족의 위대함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높이 인정받았다. 하지만 1880년대는 러시아 역사에서 참혹한 암흑기였다. 1881년 알렉산드르 2세가 암살당하고 황실은 소통보다는 반동 통치를 강화했다. 민중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개혁으로 나아가 해결해야 할 시대적 문제가 산재한 러시아 현실 앞에 황실은 오히려 빗장을 꽁꽁 걸어 잠근 셈이었다. 이런 러시아의 답답한 현실을 참담하게 생각했던 레핀은 일련의 혁명화를 그림으로써 시대를 보여주려 했다. 압송하는 길에서 고해를 거부하는 사형수, 어느 선동가의 체포, 집회,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다 등이 대표작인데 이런 그림들이 그려진 1880년대가 레핀의 일생 중 최고 황금기라 평가받는다. 레핀의 그림을 관통하는 단어는 한마디로 리얼리즘이라 할 수 있다. 그 바탕에는 사람과 삶을 읽어내는 뜨거운 피가 흐른다. 눈에 보이는 사실만을 기술적으로 복제하여 전달하는 그런 그림이 아니었다. 러시아 사람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미를 찾고 그들의 일상을 보여주며 불합리한 민중의 삶을 어떻게 구원해야 할지를 그려냈다. 이 같은 그의 노력은 예술이 사회와 현실에 미치는 영향 중 가장 긍정적 결과로서 러시아 예술이 갖는 독특한 모습이라 할 것이다. 참된 미는 현실을 딛고 일어서게 만드는 에너지임을 그림을 통해 정확히 보여준 것이다. 소련이 붕괴된 1980년대 이후 레핀의 그림이 처음 세계에 알려졌다.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된 것도 1996년 일리아 레핀 광주특별전을 통해서였다. 당시 시대적 분위기와 러시아 그림의 생소함 때문에 전시는 흥행에 실패했지만 30년이 흐른 지금에도 아주 드물게 당시 레핀 그림의 강렬한 인상을 추억하는 분들을 필자는 간혹 만난다. 러시아 그림은 그만큼 힘이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고 한국과 러시아 간의 왕래가 자유로워져 러시아 그림 관련 전시가 자주 열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지금은 아쉽지만 더 칼럼니스트의 칼럼을 통해 러시아 그림을 만나는 것으로 일단 만족하고자 한다. 상세한 그림 이야기는 후속편에 이어진다. 더 칼럼니스트